일단 프리미엄 자동차 업계를 좀 보면은 인조 가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동물 가죽은 대표적인 동물 착취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인조 가죽의 제조와 판매는 대표적으로 동물권 재고 방안으로 꼽힙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입장료는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남는 극장,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봉작은 뭡니까? 예, 오늘 소개할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입니다. 2017년 넷플릭스 공개로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슈퍼돼지 옥자를 지키려는 소녀 미자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권에 대해 논하는 작품입니다. 최근 산업계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동물권 보호 트렌드를 살펴보기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테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비거노믹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단어 설명을 먼저 좀 드릴까요? 네,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는 동물의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과 이코노믹스를 합성해 비거노믹스라는 단어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비거노믹스는 좁게는 대체육 관련 산업부터 넓게는 동물 원료와 동물 실험을 배제하는 화장품 산업까지 아우릅니다. 인조가죽 활용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패션 업계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최근에는 BMW가 신형 5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인조가죽을 100% 적용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옥자를 함께 보면서 비거노믹스 또는 비거니즘 트렌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옥자 저도 봤는데 이게 몇 년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부터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예. 영화는 세계적 축산기업 미란도 그룹과 한국 산골 소녀 미자의 대결을 담았습니다. 틸다 스윈튼이 미란도 그룹 CEO 루시 미란도로 나오는데요. 이 회사가 코끼리만큼 크게 자라는 슈퍼돼지 품종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 중 하나인 옥자를 미자 내에 분양한 거죠. 오, 미자네 집을 딱 찍어서 옥자를 보낸 거예요? 아닙니다. 미란도 그룹의 슈퍼돼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우수 축산 농민에게 26마리를 분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자 내에 가게 된 옥자입니다. 참고로 이 한국 우수 축산 농민이 변희봉 배우가 연기한 미자네 할아버지입니다. 미란도 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무려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했는데요. 10년 뒤 미란도 그룹이 슈퍼돼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데 옥자가 가장 건강하고 크게 자란 슈퍼돼지 중에 슈퍼돼지가 된 거죠. 아, 진짜 웃긴다.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놀릴 때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슈퍼돼지 이런 말인데 어쨌든 한국 축산의 힘을 보여줬다. 아니, 이 우수 농민들에게 26마리를 분양했는데 한국 축산의 힘을 자랑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언론이 만약에 이 뉴스를 달았다면 뭐 K축산의 쾌거 아, 이런 말로 그쵸.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결을 물어보는 미란도 관계자 제이크 질레나에게 미자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뭐 그냥 산에 풀어놨어요.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옥자가 졸지에 뭐 슈퍼돼지로 뽑혀서 뉴욕으로 떠나게 되면서 옥자, 미자 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베프가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됩니다. 야, 옥자와 미자. 일단 여기 이름 자체가 노스텔지어가 그냥 뿜뿜. 옥자와 미자가 헤어진다. 여기서부터 그냥 눈물샘이 터지기 직전인데 어린 친구들을 생이별. 이게 못된 기업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재밌는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란도 그룹은 이 영화에서 완전히 악덕 기업으로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슈퍼돼지를 개발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기아 해결에 있었거든요.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 중 굶는 사람이 8억 명이 넘는데 그런 비극을 없애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미란다 그룹이 자주 쓰는 말이 뭐 에코 프렌들리, 내추럴 같은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ESG 경영 의지가 상당히 있는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PR을 위해서 상당 부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ESG 경영. 우리 박창영 기자가 좋아하는 민감한 단어 아닙니까?
자, ESG 경영을 추구하는 미란도 그룹, 명함이 공존하는 기업이고, 저도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요. 선악이 명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항상 경계선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 하지만 미자 입장에서는 옥자를 순순히 보낸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미자는 옥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서 뜀박질과 점프에 능한 미자가 펼치는 활극이 재미있어요. 미자는 옥자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공장식 축산의 수많은 폐해를 목격합니다. 산골 소녀 미자, 반려동물 옥자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정 이야기.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여기까지만 소개할 테니 나머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소녀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자란 반려돼지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성장 드라마이자 로드무비예요. 겁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삼겹살 금지 영화 이런 거예요? 예, 뭐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의 몫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불가피하게 육식을 하더라도 다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거니즘 관점에서 보자면 최상은 육식을 안 하는 걸 텐데요. 뭐 육식을 아예 안 한다면 동물들이 고기를 제 살을 내주느라 고통받을 일도 애초에 없을 테니까요. 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을 때 먹더라도 이 동물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냥 생명체로서 권리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죠. 감독 역시도 뭐 이거는 그 육식을 뭐 반대하는 영화라기보다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꼬집는 영화로 봐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육식을 아예 안 한다는 약속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중한다. 네네. 생명으로서. 네. 우리 이베리코 돼지 이런 것들 보면 방목하면서 괴롭히지 않고 도토리 떨어진 거 주워 먹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한다. 적어도 네네.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자, 사실 인간에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자유다. 우리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와 동물권의 연관성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던 넷플릭스가 왜 이 영화에 하나로 65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했을까요?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폭넓은 공감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물 없이 만드는 고기,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가죽백, 동물 실험 없이 만드는 화장품 등이죠. 음, 동물의 가죽, 동물의 고기, 그리고 동물 실험이 필요 없는 산업. 일단 고기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대체육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고기와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배양육 등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뭐 좀 찝찝하지만 그렇다고 고기의 맛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 타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콩고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기의 식감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반면에 최근 대체육은 진짜 고기에 한층 다가선 식감과 맛으로 소비층을 늘리고 있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조 원에서 2027년 2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커지는 시장인 거죠. 음, 비욘드 미트 뭐 이런 회사들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네네. 뭐 이 시장의 중심축이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같은 식물성 대체육 기업과 업사이드 푸드 등의 배양육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욘드 미트는 맥도날드, KFC 등의 재료를 공급하는 등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양육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미국 FDA가 업사이드 푸드의 배양 닭고기를 승인해주는 등 상업적 판매를 위해 한 발짝씩 떼는 단계입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유명인들도 대체육 관련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비욘드 미트, 고기 그 이상의 고기, 임파서블 푸드,
불가능한 음식. 이게 음식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회사다. 언젠가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오기도 하겠죠. 예, 되게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기업 고기를 이름을 비욘드 미트라. 업사이드 푸드 이것도 약간 이 기업명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웅장함,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를 반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비욘드 미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여러 유명 인사가 비욘드 미트에 투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분은 우리 출연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예, 라라랜드 때. 예. 그쵸. 프리우스를. 이분은 이 환경 관련해서 출연을 많이 하시는군요. 근데 그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남겼던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까? 네네. 뭐 좀 2017년 비욘드 미트 투자 이후에 이런 말을 인스타그램에 남겼는데요. 뭐 당신 식단의 단백질을 동물성 육류에서 비욘드 미트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카프리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투자로서 비욘드 미트를 선택한 것이죠. 뭐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요. 자, 대체육 얘기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테고, 앞서 잠깐 그 독일 수입차 BMW가 신형 5 시리즈의 가죽 시트 대신에 비건 시트를 적용을 한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뭐 일단 프리미엄 자동차 업계를 좀 보면은 인조 가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동물 가죽은 대표적인 동물 착취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인조 가죽의 제조와 판매는 대표적으로 동물권 재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요즘 10대들도 뭐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인조 가죽이라고 하면 레자라고 해서 조금 싸구려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박창현 기자의 세대가 저와 그리 멀지 않다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레자. 자, 선을 그렇게 냉정하게 긋더니 자, 레자 세대였어요. 네네. 그래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BMW가 최상위 라인에 속하는 차량에 레자로 시트를 깐다. 이거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연 가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인조 가죽을 이용한 동물 보호가 자동차 업계에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마제라티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자주 적용되는 알칸타라 역시 인조 가죽 소재거든요. 뭐 물론 이 브랜드들에서 알칸타라를 선택한 건 부드러운 촉감 때문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동물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천연 가죽이 고급이고 인조 가죽은 일종의 열등제처럼 여기던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또 에르메스가 버섯 균사체를 가죽처럼 가공해서 빅토리아 백을 제조하는 등 이른바 에루샤도 비건 트렌드에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뭐 가히 레자의 역습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아, 역시 이거 기사 제목이네요. 레자의 역습. 에루샤도 피해가지 못한 비건 트렌드. 딱 기사 제목하고 네네. 그 소제목이 나오네요. 자, 국내에서는 비건오믹스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대체육부터 살펴보자면요. 신세계 푸드가 식물성 대체육 베러미트를 내놓았고요. 이를 활용한 베러버거가 최근 출시 열흘 만에 무려 2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네요. 네네. 참고로 베러버거 세트가 7,200원이거든요. 이게 노브랜드 버거 시그니처 버거 세트보다 900원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신세계 외에도 CJ, 농심, 롯데 등 다양한 식품 기업이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사업을 전개 중이고요.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체육 시장 규모는 21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28% 커진 것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321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하니까 뭐 규모는 아직 미미하더라도 성장 속도만큼은 확실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요즘에 저희는 동물 실험 안 해요. 이게 마케팅의 네네네. 포인트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화장품 업체는 자사 제품이 인체의 무해함을 인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자주 하는데요.
화장품을 토끼 안구에 바른다든지 하는 행태가 잔인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화장품에서 비건 제품이란 동물성 원료를 이용하지 않고 또 동물 실험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LG 생활건강이 2021년 미국 비건 헤어케어 브랜드 알티폭스를 보유한 보잉카를 인수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고요. LG 생건 외에도 아모레 퍼시픽 등 다양한 기업이 비건 화장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체육 시장보다는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한국 비건 인증원에 따르면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1,600억 원에서 지난해 5,7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요. 2025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건 확실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앞서서 기업 이름이 웅장하다라고 했던 비욘드 미트, 고기 그 이상의 고기. 이 회사 주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비욘드 미트는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한때 주가가 23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0달러 언저리에 머무는 처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23분의 1. 예, 예. 왜 그래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해석이 나오는데요. 뭐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기존 식품 회사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뭐 또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 비용,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우리 조류독감 얘기할 때 항상 이게 빽빽한 공장식의 사육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닭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려면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계란과 치킨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폭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무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 옥자로 돌아가서 이 옥자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아, 소장님은 어떻게 다 보셨는지. 재밌대. 이때까지 알려준 영화 다 재밌다고 아니, 했잖아요. 재밌게 생각했으니까 네. 소개하러 가져왔죠. 그쵸. 아니, 저는 옥자가 사실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여기 나온 배우를 좋아해요. 틸다 스윈튼. 아, 네네. 저의 최애 배우. 어. 콘스탄틴에서 보고 어머 이 언니 내 스타일이야.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 틸다 스윈튼을 좋아하는데 되게 재밌느냐? 그거는 세모. 하지만 이 옥자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한번 보고 약간 개안한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박창영 기자가 얘기해준 그런 비거노믹스 트렌드랑 잘 접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저도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2017년에 이 그쵸. 영화를 처음에 저기 자동차 극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아니면은 재미도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같이 그때는 갔던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갔던 사람이 지금 아내인데요. 예. 근데 그때는 조금 이거 살짝 다른 작품들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쵸. 이번에 영화 연구소 때문에 이 작품을 다시 보는데 아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잘 살고 있죠. 네, 그래요. 그 영화 옥자 덕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매일경제의 박창영 기자가 추천해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옥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경제로 보는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영화연구소 박창영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